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여객과 물류를 함께 운송하는 자율주행차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계 최초 대구에서 운행됩니다. 바로 오늘부터인데요. 올해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10.6km 구간에서 여객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테크노폴리스에서 국가산업단지까지 총 28.2km에서 로봇 배송을 포함한 물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지난 2월부터 자율자동차를 유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이 서비스의 경우에는 정해진 노선 안에서 지정된 승하차 지점만 운행을 하는 거고요. 대구는 자율주행차 구간 안에 고객의 요청대로 노선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달구벌 자율차, 이 달구벌 자율차는 사전 탑승 신청을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데요.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 시대. 대구가 그 선도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원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도 많이 모아졌으면 합니다. 11월 29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김천분기점에서 외관 나들목까지 시원하게 이동합니다. 반대 서울 방향 영천 나들목에서 동대구 분기점 지나 도동 분기점까지 막힘없이 지납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칠곡 나들목에서 다부 나들목까지 정체 없고요. 더 지나 군위 분기점까지도 제속도 내며 통과합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방향 도동 분기점에서 팔공산 나들목까지 속도 살짝 떨어져서 지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태안남로 운전면허 시험장 내거리에서 운전면허 시험장 방향 시험장 앞 신호 2번 받고 지나고 검단로 검단 내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 복현 오거리 신호 3번까지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달구벌대로는 만촌 내거리에서 수성교까지 서행하고 이후 두류 내거리까지 원활한 흐름 보입니다. 하지만 두류 내거리부터 신당 내거리까지는 다시 속도 떨어져서 지납니다. 국제부상로는 무열대 내거리부터 서대구 공단 내거리까지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명로 남부경찰서에서 영대병원 내거리 방향 교통량은 꾸준하지만 소통 원활하고요. 반대 방향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납니다. 학정로 구암내거리 양방향으로 신호 2번 받고 지나고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 방향은 중동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대봉교부터 침산교까지 꽉 막힌 모습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비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이 비는 오늘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낮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 오후부터는 기온이 크게 낮아져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4에서 19도 예상되고 지역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안동과 김천 15도, 대구 16도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3.9도, 습도는 96%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 살펴볼게요. 뉴스민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 경북의 최고 관심사라고 하면 요즘 뭐니 해도 통합신공항 아닐까 싶은데요. 이랑 관련된 소식이 하나 있죠. 맞습니다. 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추진과 더불어서 이것의 선결 조건처럼 인식됐던 이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이 법안 처리가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이 전체 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게 되면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잡구 심사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이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 행정안전위원회 가장 빠른 회의가 12월 1일이거든요. 이후에 12월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이 군위군이 이제 경북에서 대구시로 이 관할구역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 관할구역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 군의군의 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 추진 업무 역시 이 그동안 좀 갈등이 있었지만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요. 때문에 이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참석했던 이 김용판 이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이 김진열 군의군수, 홍준표 대구시장 모두 이 연내 통과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좀 다짐을 밝혔습니다. 네, 대구와 인접시군이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대구에서 구미 7고 가는 뭐 인접시군 가기가 좀 편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예.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인 대구권 광역철도의 거점역을 연결할 도심 간 버스 환승 체계 윤곽이 다음 달 공개될 전망입니다. 네. 예, 대구권 광역철도는 경산, 동대구, 대구, 서대구, 외관, 북삼, 사곡, 구미를 잇는 총 연장 61.9km 구간에서 건설되는데요. 네. 대구시는 다음 달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대구권 광역철도 버스 환승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갖고 대구 경북에 가장 적합한 광역권 버스 환승 체계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날 공개될 광역철도 버스 환승 체계는 현행 무료 환승제와 지역 경계를 벗어날 경우 요금 50%를 추가 징수하는 혼합 환승제, 그리고 수도권 방식의 거리 비례 요금제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는 2019년 인구수를 기준으로 연간 재정지원금 지출 비용과 시민 부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이들 안건 중 가장 적합한 한 가지 방안을 대구권 광역철도 버스 환승 체계로 채택할 방침입니다. 네. 이번 용역은 인접 지자체 간 각기 다른 버스 환승 체계에 대한 통합을 시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의 버스 환승 체계는 대구 경산 영천과 구미 김천 칠곡 등 권역별로 묶여 있어서 네. 타 지자체로 이동 시 일정 부분 제약이 있습니다. 용역을 토대로 대구권 버스 환승 체계가 도입되면 이 같은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은 인접 지자체와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지자체 간의 협조가 중요한데요. 네. 대구시는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승 체계를 채택해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이 계속해서 순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한 이슈가 또 있죠. 네, 코로나19가 이제 뭐 2년이 지나서 거의 3년 차 또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이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된 행정 조치에 대한 이 뭐 법원 판결들이 속속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졌던 이 종교시설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대구지방법원 행정 2부는 경상북도의 26개 이 개신교 교회가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던 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교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재판부의 판결 요지를 보면 네. 대면 예배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달리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다. 이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네. 대면 예배의 자유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공공복리 그리고 질서 유지. 그러니까 감염병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앞으로 이 감염병 상황이 계속해서 좀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의 좀 이 판례를 보여줄 수 있는 판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을 좀 빠르게 막을 수 있는 뭐 일정한 대처를 내리는데 네.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보게 되네요. 네, 최미애 기자님 소식 하나 더 드릴까요? 네, 구의원, 시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는 것을 보는 지표 중 하나로 조례 발의 건수가 얼마나 되냐 이런 걸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지표가 구의원, 시의원들이 실질적인 주민의 삶을 개선했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이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어제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의 무용지물 조례를 지적하면서 관련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대구시 및 8개 구군 의원 발의 조례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며 시 구군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총 828개라고 밝혔는데요. 가장 많은 조례가 제정된 곳은 수성구 의회로 235개 조례를 제정해 대구시 의회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지방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예산 집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828개 조례 중 예산이 집행된 조례는 37.9%에 불과했습니다. 또 예산 집행 비율도 수성구의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이어서 달성군 의회 순이었습니다. 반면 북구의회와 동구의회, 서구의회는 집행률이 극히 낮았습니다.
대구시 의회의 발의조례 예산 집행률도 46.5%에 머물렀습니다.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네, 대구 참여연대는 예산 집행률이 낮은 원인으로 지방 의원들이 만든 조례 집행의 소극적인 집행부와 입법 활동 실정용으로만 조례를 만든 의원 등을 꼽았는데요. 참여연대는 조례 집행 여부와 정도에 대한 전수조사와 입법 영향평가 제도화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 톡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짚어볼 이슈는 무엇인가요? 네, 이 대구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본부가 최근에 2022 이 통계로 보는 대구 여성의 삶을 발간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 대구 지역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일과 가정 균형에 대한 인식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통계로 보는 대구 여성의 삶. 매년 이 자료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통계로 보는 대구 여성의 삶은 인구, 가구, 가족, 보육 및 교육, 그리고 사회 참여, 건강과 복지, 안전과 환경, 문화 등 대구 여성의 삶을 영역별로 정리한 자료인데요. 네. 7대 특광역시 비교를 통해 대구 여성의 삶의 현황과 특색을 살펴볼 수 있어 양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워킹맘의 대구살이, 2017년에는 2030 대구 청년 여성의 일과 삶, 2018년에는 50대 중년 여성의 대구살이 등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세대별로 조명을 했었고요. 네. 이어서 2019년 여성 안전 점검 안시민 대구살이, 2020년 코로나19와 대구살이, 그리고 2021년엔 더 건강한 대구살이 등의 주제를 선정한 등 시대 트렌드에 맞는 주제를 해마다 선정해 대구 여성의 삶을 시각화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나요? 네, 올해는 일과 가정의 균형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는데요. 네. 특히 남성 육아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보다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남성의 비율이 낮아지고 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들은 좀 급증하는 추세거든요. 네. 2019년 조사 당시에 남성 응답자 10명 중 6명이 가정생활보다 일이 우선이다 이렇게 응답했는데 지난해에는 48.5%로 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네. 육아를 위해서 이 노동시간을 줄인 남성도 2019년 29명에서 지난해 69명으로 2.4배나 증가했고요. 네. 또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1,045건으로 전년보다 25% 늘어났는데 2019년 육아휴직 건수가 남성이 622건이었던 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68%나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구 여성의 이 육아휴직자가 6,334명. 아직까지 여성과 더 비교하면 많긴 하죠. 네. 남성 육아휴직자가 좀 적긴 한데 앞으로 이 건수 자체가 계속해서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식이 좀 바뀌었으니까 직장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과 일 가정 균형을 중시하는 추세에 맞춰 근로 환경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구시가 지정하는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은 155곳으로 2년 전보다 45곳 늘었는데요. 네. 특히 가족 친화 인증 기업 가운데 61.9%가 중소기업입니다. 또 민선 8기 들어서 대구시 공무원 가운데 유연근무제를 선택한 직원도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 9월 기준 전체 직원 6,300여 명 가운데 1,300명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202명과 비교하면 6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제 아침에 광장만 해도요. 뭐 진행자를 비롯해서 네. 제작진 대부분이 여성이잖아요. 맞습니다. 여성들의 노동 환경은 어떨까요? 네, 이게 여성들의 노동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 비유를 드는 것이 유리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다, 차별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차별 때문에 특히 이 승진의 기회 자체가 많이 박탈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인데 네. 이걸 살펴볼 수 있는 이 수치 중에 하나가 5급 이상 이 공무원들의 여성 비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9급부터 시작을 한다면 5급
이 사무감, 이 고위공무원이 되는 과정에서 여성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일단 대구시의 여성 5급 공무원 비율이 27.6%였습니다. 여전히 이 공무원 사회에서 하급 공무원들은 여성이 많지만 이 고위공무원들은 여성의 비율이 낮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또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기초의원 비율 역시 7대 광역시 중에서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전 이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의 당선자는 이 시의원은 11명이 여성이었고 네. 기초의원은 이 40명이 이 여성이었는데 네. 남성보다 모두 30% 정도 적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여성의 평균 임금은 193만 원, 남성의 평균 임금보다 103만 원이나 더 적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희망적인 건 해가 갈수록 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네. 이게 경제 활동이 사실상 이 평등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특히 대구 지역 사회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성들의 근로 환경을 우리가 좀 짚어봤는데요. 일과 생활의 이 적절한 밸런스, 워라밸이라고 하는데 이 균형감이 아주 중요한 평가 지표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일생활 균형 지수는 7대 광역시 중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구의 일생활 균형 지수는 100점 만점에 51.4점으로 전국 평균인 53.4점을 밑돌았습니다. 그런 만큼 제도 차원의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 생활 균형 지수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임금 격차가 100만 원 정도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20, 30대 초반의 남성분들 입장에서 아니 여성이 더 임금이 왜 낮다는 거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 진입 단계에서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보다는 이 직종에 따른 임금 격차가 더 많은데요. 네네. 이 경력 단절이 결국은 핵심입니다. 이 30대 출산과 함께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다시 경제활동으로 유입될 때 이 경력을 살릴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고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어주는 것이 이 승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이 환경을 좀 바꿀 수 있는 이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전에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취재했었는데요. 네. 그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한 게 시간 선택제 일자리 특성상 짧은 시간 일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시간을 확보하는 게 가능했다는 건데요. 네. 이처럼 실제 경력 단절 여성들이 구직 활동을 할 때 이들의 상황과 맞는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구직 시장에서 워킹맘의 고충과 더불어서 이 청년 구인 구직난 또한 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대구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의 핵심 원인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부재와 함께 워라밸 부재가 꼽히는데요. 이에 따라 대구시 청년 정책도 기업과 일자리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역 청년들의 워라밸을 보장할 수 있도록 네. 주거, 교통, 문화 등 지역에서의 삶의 질 전반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이 취업하고 난 후에는 결혼과 출산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를 고려해 일자리 정책을 여성가족 정책과 잘 맞물려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봐야겠습니다. 네. 대구의 일 생활 균형 지수가 높아지면 청년들이 대구를 떠날 이유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예고했는데 이게 좀 성불평등이나 차별 문제 개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을까요? 네, 안 그래도 대구 지역의 여성단체들도 오는 금요일 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네. 이 당장 대구만 하더라도 행복직능사회서비스원의 이 통폐합된 이 대구 여성가족재단의 앞으로의 활동을 좀 보면서 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공공기관에 이 성평등한 예산 편성과 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존폐를 논하면서 이 가족부 업무를 이관하면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성평등한 정책을 이 전 부처에 활성화시키는 담당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놓치지 않고 여성가족부 폐지 과정에서 논의를 이어나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불평등에 관련한 통계상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통계 수치가 좀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의 광장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달구시에서는 2019년부터 지자체 다리에서는 유일하게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윤가영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동성로에서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거리 캠페인이 진행이 됐습니다. 점자 촉각 엽서 읽기와 수어 도장 찍기 등 체험과 장애인 공감 퀴즈 맞히기 등 다양한 행사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체험 현장 소리와 함께 담당자의 목소리로 자세한 행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장애공감 서포터즈 캠페인 진행 중입니다. 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가세요. 기억, 오 이렇게 네 기억 한번 찾아주시고 여기 있네요. 오는 이렇게 여기 휘읒 네. 엄지척이 휘읒. 대구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윤심입니다. 오늘 대구시 장애공감 캠페인은 비켜가면 벽이 되고 다가가면 하나 됩니다라는 슬로건처럼 대구 시민들이 다가와서 장애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에 참여하고 캠페인 제목처럼 장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먼저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가정 생활 지원을 위해서 각종 수당과 연금, 의료비, 출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생활과 재활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도 하고 있고요. 오늘 행사처럼 장애인식 개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인식 개선 홍보 활동이나 교육 특강 같은 행사를 할 계획이고요. 네, 이 전국의 지자체에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대구에는 좀 특별한 서포터즈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 장애공감 서포터즈인데요. 연령과 성별도 다양한 서포터즈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2022년 대구시 장애공감 서포터즈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박시연 에디터라고 합니다. 지자체 단위로는 최초로 시민 서포터즈를 구성한 사례이고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온 오프라인 활동을 펼치는 시민 기자단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서포터즈는 총 31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거의 한 90%가 대학생이시고요. 나머지 5%는 사회복지사로 현재 근무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직장인분이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으로는 저희가 막연하게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는 컨텐츠를 카드뉴스나 웹툰이나 영상 같은 걸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요. 오프라인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점자를 느껴보던가 시민들한테 쉽고 친숙하게 체험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호학과라서 이제 이런 장애인 쪽으로 되게 관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활동이 되게 흥미롭게 보여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어요. 저는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제가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퀴즈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보고 하면서 내가 했던 모든 편견 같은 걸 많이 깨게 된 것 같아요. 장애인의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등 이제 카드 뉴스 같은 형식으로 만들면서 SNS에 홍보하는 형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차별을 이제 없애는 활동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활동도 참여를 했고 이 활동 외에도 다른 장애인과 관련된 공감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네, 뭐 안대를 써본다거나 점자를 만져본다거나 하는 체험 활동이 굉장히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뭐 근데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활동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느끼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캠페인 활동에는 자음, 모음, 수어 도장을 서포터즈의 안내에 받아 종이에 찍어보는 부스가 있었는데요. 네. 인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장애인식 퀴즈를 풀어 작은 선물도 받아갈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어린이들의 참여가 참 눈에 띄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소감과 함께 장애인들을 위해 대구시에 바라는 점 몇 가지도 들어봤습니다. 수아
수어 통역 퀴즈 풀었어요. 청각 장애인은 수어로만 얘기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말을 못할 때 손 모양으로 이제 장애인들이 말하는 것을 알았어요. 공감을 손으로 표현해서 하는 거였어요. 일단 아이랑 퀴즈 푸는 거 하고요. 제가 장애인 복지관 근무를 한 15년 정도 해서요. 저도 일할 때 이제 이런 인식 개선 프로그램들을 했어서 아이한테도 항상 뭐 장애는 우리에게 이제 언젠가 곧 생길 수도 있고 크게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해서 우리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좀 더 가볍게 우리가 장애를 이해하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해주면 장애인들이 뭐 이동하는데 그다음 정보를 얻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시에서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좀 안내를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장애인분들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대중교통에서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개선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버스나 지하철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형식으로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점자 블럭 같은 경우가 잘못 표시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이동권이 많이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아직도 계단 같은 게 많은 곳이 많더라고요. 일반 건물도 그렇고. 그래서 공공기관 쪽에는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 의무화하고 이제 기업 같은 데도 좀 의무화 시키는 방향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가오는 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은 없애고 장애인들의 삶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윤가영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전에 비가 그친 뒤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14도에 19도 정도 분포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15도 이상 떨어지면서 한파 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손지민이었습니다.